안녕하세요, 주리에뜨입니다. 제주도에서 찍는 영상은 역시 바깥에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제맛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뒷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광으로 찍다 보니까 화면의 밝기나 이 사운드, 소리가 좀 고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주도에 와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로 여행을 오시는 분, 그리고 제주살이를 단기간 하시는 분, 그리고 제주도로 이주를 오시는 분, 뭐 이렇게 다양한 제주도 방문자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제주에서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체크리스트 7 빠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늘이 얼마나 깊은지, 하늘이 얼마나 넓고 높은지, 얼마나 푸르른지를 꼭 확인해보고 가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7가지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계속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와서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를 가거나 뭐 이렇게 도장 깨기를 빡빡빡 하면서 어딘가를 바쁘게 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진짜 가장 처음으로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이 제주도의 하늘인데요. 제주도가 특히나 길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야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보이는 전체 100%의 시야 중에 10%만 도로고요. 나머지 90%는 하늘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하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제주도에 오시면 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컸나? 넓었나? 진짜 이 하늘에 대한 예찬은 정말 하자면 끝이 없죠. 두 번째는 해가 바다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은 해가 바다에서 어떻게 뜨는지 한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실 수 있다면 일출을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침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일몰은 진짜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바닷속으로 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해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줄 알아요, 저희 아이들은. 일출을 보시려면 동쪽에서 보셔야 되고 일몰을 보시려면 서쪽에서 보셔야 되죠. 또 제가 애월 서쪽에 살다 보니까 저는 일몰을 볼 경험이 훨씬 더 많은데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이 해가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주변으로 지는 노을들, 특히 구름이 이렇게 약간 있을 때 그 구름이 변하는 색깔들, 자연 그대로의 색깔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일몰은 진짜 하루는 꼭 봐야 된다. 한 번은 꼭 봐야 된다. 진짜 잊지 못할 그런 풍경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는 꼭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꼭 한 번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강의에서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집에서 봅니다. 그 말인즉슨 제주도 어디든지 별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별을 잘 볼 수 있는 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을이 정말로 예쁘게 선명하게 지는 날, 그런 날에 밤이 깜깜해지고 나면 밤하늘 올려보시면 별이 잘 보일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밖에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면 이게 눈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별이 많이 안 보여요. 별을 보시려면 당분간은 너무 밝은 거 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핸드폰에서 눈을 좀 쉬어준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보시면 별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참고로 그냥 밤하늘에 별이 많네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별자리 하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찾기 쉬운 별자리,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리온자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여기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대표적이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허리입니다. 그 허리고 여기 위로 2개 어깨, 그리고 밑으로 2개 치마,
이렇게 보이는 게 오리온 자리고요. 특히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또 여기 작게 하나가 보이는데,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찾기 쉬운 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발견하시면 아, 이게 오리온 자리구나. 보통 이 세 개는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 보통 뭐 이걸 설명하기를 저는 이게 그 허리, 어깨, 그리고 치마, 옛날 남자들 뭐 서양 남자들 치마 입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단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 머리가 있는 거고, 오리온 자리는 보통 겨울철의 대표적인 자리라고는 하는데 여름밤 하늘에도 끝자락에 보인다고 해요. 저는 얼마 전에 봄에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제주도 오시면 이 오리온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무가 얼마나 키가 크게 자라는지 제주도에 오셔서 꼭 한번 올려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는 숲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말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우리들, 이런 마음을 또 느낄 수 있고, 이런 키 큰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장소로는 사려니 숲길, 여기는 지도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한번 상세하게 지도를 그려서 찍었어요. 여기 상단에 카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비자림 숲, 절물 자연 휴양림, 여기도 정말 강추합니다. 아이들과 가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안돌 오름, 그리고 뭐 한림공원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나무들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바다가 얼마나 에메랄드 빛깔을 띠는지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바다 많이 보고 자랐죠. 부산에도 유명한 바다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럼 부산의 바다와 또 제주도의 바다는 확실히 좀 느낌이나 이런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특히나 제주도의 바다에서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 신기한 건 바다 색깔이 정말 에메랄드 빛깔로 아름답게, 사진으로 찍어도 그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는, 진짜 실제로만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물론 제주도를 휘감고 있는 바다들이 모두 다 그런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포인트들에서 그런 에메랄드 빛깔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유명한 함덕 해수욕장이나 협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다 빛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도에 오셨다면 뭐 여름이어도 좋지만 겨울이라도 이 겨울바다도 정말 낭만적이지 않을까. 언제든 사계절 언제든 제주도에 오신다면 이 바다의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깔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제주도에 왔다면 오름은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오름은 진짜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는 정말 많은 오름들이 동서남북에 다 있고 그리고 다 제각각 매력이 있습니다. 오름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저 아래로 바다도 보이고 뭐 마을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그런 게 진짜 뭐랄까 감동을 줘요. 뭔가 최근에 이제 힘든 일이 있으셨거나 또 잠깐이나마 일탈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오름의 그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오름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오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훼손이 조금 돼서 보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오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악산 둘레길,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송악산 정상을 지금 5년 동안 자연적인 복원을 위해서 5년 동안 폐쇄를 해놨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보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곳이 어디냐면 새별오름, 백야기 오름, 용눈이 오름, 굉장히 유명한 곳들인데, 그런데 여기를 지금 폐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논을 하다가 일단 백야기 오름은 정상 부분이 일부 구간이 폐쇄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그 입구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야기 오름 진짜 너무 좋거든요. 마지막 7번째, 이거는 저희 남편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 내용인데요. 바다와 땅끝이 만나는 그 해안도로길을 꼭 한번 걸어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둘레가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둘레길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해안길 말이죠. 이 주변이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건물들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아, 여기가 섬이구나 이런 게 정말 팍팍 와닿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걷기가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는 섭지코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린 수월봉. 수월봉 같은 경우에는 그 낙석이랑 또 장마 때문에 한동안 이 해안길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정리가 돼서 다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제가 영상을 또 올린 송악산 둘레길 여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용머리 해안 역시 마찬가지고요.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도 너무 멋지죠. 한 번쯤은 1km라도 한번 우리가 걸어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두 발로 걸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7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7가지는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항상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제주도에 사는 저도 매번 그렇게 뭐 맛집을 다니고 유명한 관광지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일상에서 항상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주도가 너무 좋고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제주도에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다른 거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딱 요 7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정말 제주도 구경 잘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았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 아마 드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올 여름이 코로나 문제나 또 수해 문제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제주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영상으로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